마법 세계에는 여러가지 스포츠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 인기가 많은 건 퀴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경기장 안에서 세 종류의 공을 이용해 점수를 올리는 머글의 축구와도 유사한 종목인데요. 영화에서 여러 번 다뤄졌기에 익숙한 모습이지만 반대로 영화가 다루지 않은 부분 때문에 낯선 모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퀴디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최초의 퀴디치는 11세기 퀴어디치 마시에서 진행된 경기로 봅니다. 커다란 가죽공을 양쪽에 위치한 나무 끝에 끼우며 마법사를 쫓아다니는 돌덩이 2개가 날아다녔다는 기록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비록 온전한 경기 내용은 적혀있지 않지만 동네 골목길 축구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던 걸 엿볼 수 있으며 이것이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퀴디치로 불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른 1269년 당시 유행하던 스니젯 잡기를 한 퀴디치 경기장에서 장난삼아 돈을 걸고 선수들에게 잡으라고 시켰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퀴디치의 경기 구성이 만들어지죠. 점수를 올리는 가죽공은 한 손으로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를 두거나 끈을 연결해뒀습니다. 그러다 1875년 움켜쥐기 마법이 발견되면서 점차 둥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영화에서는 이를 각지게 표현하며 찰진 그립감을 묘사합니다. 쿼플은 반드시 붉은색으로 물들여야만 하는데요. 폭우가 내린 진흙탕 경기장에 공이 떨어지면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떨어진 쿼플을 자주 주우러 가는 것도 불만이 생겨 나카시에는 물에 가라앉듯이 천천히 떨어질 수 있도록 마법을 걸어두니 이를 고안한 데이지 페니폴드의 이름을 가져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법사를 쫓아다니는 돌덩이는 블러저 또는 블루더로 부르던 것이었는데 마법사의 방망이가 향상되면서 공이 부서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16세기 초반부터 납으로 된 블러저를 사용했으나 내구도의 한계를 보이며 변형이 일어나자 날아다니는 궤적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니 현재는 강철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죠. 고득점의 스니젯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경기가 끝날 때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퀴디치가 성행하면서 스니젯 또한 멸종위기에 이를 정도로 개체수가 급감하니 마법사 의회는 퀴디치에서 스니젯 사용을 법으로 금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금속마법에 재능이 있던 바우만 라이트가 스니젯을 참고한 공을 만들고 이름을 붙이니 이것이 골든 스니치죠. 퀴디치는 팀당 7명의 선수를 출전시킵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며 엄격한 규칙에 제약을 받는데요. 경기장에는 골대와 함께 득점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은 이 득점구역을 벗어나면 안되죠. 과거에는 추격군과 파수꾼의 개념이 모호했었는데 득점구역을 지정하면서부터 포지션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눴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격군을 저지하기 위해 구역을 벗어날 순 있으나 공격적 움직임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화에서는 파수꾼을 제외한 6명이 편대를 이루어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추격군은 가장 많은 선수가 배정된 포지션으로 퀴디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적용되는 규칙이 있는데 쿼플을 뺏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 선수의 신체 부위에 닿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2명 이상의 추격군이 득점구역 내에서 득점하면 무효 처리가 되죠. 3개의 골대를 막아야 하는 파수꾼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면서 이러한 득점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몰입꾼은 방망이로 블러저를 쳐내며 팀을 지키고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포지션이지만 절대로 득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블러저의 괴랄한 궤적을 상대해야 했기에 다른 포지션의 일을 맡지 못했던 것이 현재에 이르러 규정화됐기 때문이죠. 스니치를 잡아야 하는 수색꾼은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만큼 가볍고 날쌘 마법사가 맞는 포지션입니다. 상대팀의 몰입꾼이 가장 먼저 노리는 타겟이기에 블러저를 잘 피해야 하는 것도 재빠른 속도의 스니치를 따라가 잡아야 하기 때문인 것도 있으니까요. 가장 부상을 잘 당하는 포지션이기도 한데 부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경기 중이라면 교체 선수는 없습니다. 어떤 포지션이 되었든 그 포지션을 비워두고 경기는 진행됩니다. 또한 엄연히 경기장인 만큼 이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요. 공중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구역을 벗어난다면 쿼플을 상대팀에 넘겨야 합니다.
영화에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구역을 벗어나니 연출되진 않았지만 이 규칙에 의거해 공격권을 넘기진 않았을까요? 여러 선수가 움직이며 득점을 내야 하는 만큼 퀴디치에도 여러 작전과 대형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영화에서는 이 모습이 표현되진 않았는데요. 프로팀에서 쓰는 기술인 만큼 아직 선수들이 학생인 것도 있고 퀴디치가 작은 이벤트로만 연출된 것도 있어서인데 한 가지 살펴볼 만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브론스키 페인트죠. 브론스키 페인트는 마치 스니치를 발견한 것처럼 급강화하다 다시 솟구치면서 뒤따라오는 상대팀 선수를 땅에 충돌시키게 만드는 기술로 퀴디치 월드컵에서 크룸이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해리는 이 모습을 보고 몹시 감탄하며 언젠가 자신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소설에서는 그보다 앞선 3학년 때 초청을 따돌리기 위해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었죠. 인기에 힘입어 각 나라에서는 퀴디치 리그를 진행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영국에서는 1674년 13개의 프로팀을 지정했으며 리그 우승컵을 위한 치열한 경기가 진행되죠. 작중에서는 론이 처들리 캐논스의 열렬한 팬으로 그려지며 우드는 호그와트 졸업 후 퍼들미어 유나이티드 2군에 들어갔고 지니는 홀리헤드 하피스의 수색꾼으로 활약해 유명세를 올렸다고 합니다. 퀴디치는 비단 영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데요. 1473년 제1회 퀴디치 월드컵이 열립니다. 이 시기는 유럽팀만 참여하는 국소적인 대회였는데 이후 이동수단이 발달하면서 퀴디치가 확산되며 범세계적인 대회로 탈바꿈하게 되죠. 아쉽지만 그 어디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어 퀴디치 월드컵에 참여하지 않는 또는 못한 것으로 보이네요. 호그와트에서는 각 기숙사별로 퀴디치 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어서 누구나 선수로 뛸 수 있지만 아무래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피지컬이 밀리는 어린 학생은 잘 뽑지 않죠. 교체 선수가 없는 운영 방식이라 공석이 나면 선발전을 통해 새로운 선수를 수급합니다. 덕분에 선수에 따라 팀의 실력도 좌지우지되는 편이고요. 또한 호그와트에서는 팀 사진을 찍을 때 포지션별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슬리데린의 퀴디치 팀 사진에서 레귤러스 블랙을 보고 해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퀴디치를 열렬히 좋아하는 론이 이 부분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쩌면 호그와트에서만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디치 팀 주장이 되면 반장과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퀴디치 점수가 기숙사 점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